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포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4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부와 이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접수 개시 14시간 만에 백신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4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매일같이 신규 확진자 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1,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인데요. 이 같은 상황이라면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8월경 하루 2,000명대를 훌쩍 넘어설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도 지역 발생 확진자만 400명 가까이 나오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19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비수도권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대해 현행 수도권 기준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후 시행기간과 세부 수칙 등이 확정돼 국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 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여름철 휴가지는 집중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수도권 학교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원격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원격 수업 운영 기간에도 학기 말 평가나 성적 확인,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 백신 접종 관련 유의사항 사전 교육 등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를 수 없다던 정부가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도 80% 지급안이 옳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의 압박이 이어지자 김부겸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부와 이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에 반발하며 협의 2시간 만에 합의는 번복됐습니다. 회동 다음 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우선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4단계로 가서 지금 사람들 만나자는 소비진작이라는 말을 피워놓으면서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치 논란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여야 대표 합의를 막아섰습니다.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의힘은 전국민 지급안에 반대했듯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전날 당대표 합의를 번복하고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며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16일 회의에서도 홍 부총리는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국회는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 당정 간 갈등도 노출된 상황에
향후 여야의 합의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12일부터 50대 후반 352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수 개시 후 14시간 만에 도입이 확정된 모더나 백신 185만 회분 물량이 소진되면서 예약 접수가 중단됐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55세에서 59세까지 352만 명이 모두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물량 확보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접종 및 예약 일정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접속자 폭주가 예상됐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도 실망스럽다며 오전 3시 30분쯤 동시 접속자가 80만 명을 넘었고 사이트는 한동안 먹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55세부터 59세까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더나 접종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정부가 백신 수급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사전 예약을 받았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약 중단 경위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C일보 역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당국은 14일 오후 8시부터 다시 예약을 재개했으나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1시간가량 접속 불통 상황이 발생했다며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사과가 무색할 지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약 불통과 임기응변식 대응에 이어지면 당국의 백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지난해부터 일상을 멈추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까지 감내하며 방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강력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협력 체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비수도권의 하루 환자 발생 규모는 300명 안팎으로 이달 1일 112명에 비하면 열흘 새 3배로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행 국면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늦기 전에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나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세인 데다 델타 변이 전파 속도가 가파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B일보는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인구에 의해 확진자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과 아울러 수도권에서도 불효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방역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강도 규제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상대적으로 유행 정도가 덜했던 비수도권마저 빠르게 뚫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비수도권에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마다 면밀한 상황 파악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치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맞춰 코로나19 방역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코로나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숨진 학생이 남긴 유서를 통해 학교 폭력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일 학교 폭력으로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학교에 간다던 아들이 인근 산으로 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장례를 치르던 중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제보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씩씩하게 말하던 녀석이었는데 속으로 큰 고통을 혼자 참고 견뎠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며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9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 운영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사물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그늘막은 삼양입구 사거리 분수대 주변과 번창교 아래 등 모두 5곳에 설치됐습니다. 그늘막에는 초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가 LED로 표시되고 상단에는 구 휘장과 상징물이, 하단에는 나무 의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무더위도 피하고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의 대상 지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야간 음주 우려가 높은 경의선 숲길을 서울시와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경의선 숲길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를 계도하고 야간 음주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마포구는 지난 1일부터 홍대 일대 식당과 카페, 주점 등 1,2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음주 우려가 높은 경의선 숲길은 지난 6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 안내 활동, 음주 행위 위반 사항 야간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공원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공원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술 드시는 거 아니시죠?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경의선 숲길 홍대역 3번 출구부터 하늘채 아파트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감염 우려 민원이 많은 윗잔다리 공원은 단속 병행을 실시합니다. 야간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적용 지역은 경의선 숲길 외에도 부엉이 근린공원 등 173개소로 마포구청 누리집에 고시돼 있습니다. 단속 기간은 7월 31일까지 실행합니다. 공원 이용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바랍니다. 의왕시는 지난 12일 아동급식위원 위촉식과 2021년 여름방학 및 하반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왕시 아동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새로 위촉되는 9명 위원에 대한 위촉상 수여, 여름방학 및 하반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급식지원 기준 외 아동에 대한 지원 결정, 2021년 급식지원 단가 인상 반영 결과 보고, 2021년 상반기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198명의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259명 등 457명의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재판정 의결함에 따라 급식지원 아동은 평일에는 도시락 배달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G 드림카드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상돈 시장은 아동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시에서는 모든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왕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급식지원 단가를 반영하여 일식당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한국판 뉴딜과 발맞춰 대전형 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3번째 대전형 뉴딜 핫플레이스 탐방에 나섰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형 뉴딜 핫플레이스 탐방 일환으로 대전시 4차 산업혁명의 메카인 로봇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전형 뉴딜의 핵심 과제인 로봇산업의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뉴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허 시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예비 유니콘의 이름을 올린 대전 지역 청년 강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자,
대전 로봇기업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 로봇 개발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2019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로봇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2개사를 지원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 별의별 상상대전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시민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21 별의별 상상대전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2021 별의별 상상대전은 대전 시민이 직접 대전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2차 공모 주제는 대전 시민이 꿈꾸는 대전의 모습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13일까지로 대전 시민 중 2인 이상 모임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직접 실험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총 50만 원을 지원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고 12월에는 활동 내용을 담은 전시회 개최, 책자 발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여름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로 호우, 폭염, 물놀이, 산사태 4개 유형을 선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올해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찰 및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할 계획이며 119 구급대 강화 운영으로 폭염 피해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7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각종 재난행동 요령을 숙지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8월 31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황룡강 주변 등 물놀이 가능 구역에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해 타 지역, 특히 수도권 방문자들에게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방역 단계가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고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지역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또 한 번의 절제와 멈춤으로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광주시는 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사적 모임 8인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는 방역 지침을 유보하고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율책임 방역제 협조로 6월 광주 지역 확진자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자율책임 방역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서는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교류, 그린바이오 벤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공동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5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업을 시작으로 ITBT 관련 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핵심축으로 구상하고 있는 평창바이오 신도시 조성을 위한 신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1 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중앙정부 일자리 분야 최고 행사인데요. 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농촌 지역의 난제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 목표로 이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발굴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소형 전기 완성차 생산 기업과 부품 기업 8개 기업들이 이전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이모빌리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횡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여성 친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청년과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 노력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내달 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방역을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 모임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 모임 등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도 밤 12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충북 도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됩니다.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오는 25일까지 시행되고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 양방 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으로 건립된 숲에서가 21일부터 운영됩니다. 운영을 맡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달부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 신청을 받고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숲에서는 대운산 자연휴양림 인접지인 용당동 탑골길 248에 교육과 후생 기능을 갖춘 치유동과 숙박 기능의 힐링동을 갖췄습니다. 프로그램은 당일 코스에서부터 1박 2일, 2박 3일 코스 등으로 운영되며 당일형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숙박형은 오후 2시부터 종료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관하며 이용요금은 코스와 객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포항시는 올해도 유망 강소기업을 신규로 지정하며 포항시의 미래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각종 특허와 인증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포항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5일 2021년도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신규 지정기업의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또 수여식과 함께 공감 콘서트를 개최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강소기업 성장과 발전 방향, 우리 시의 기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포항시가 공고한 유망 강소기업 선정 모집에 총 3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시는 재무 건전성, 현장 평가, CEO 발표 평가, 강소기업 성장위원회 종합평가 등 단계별 심층 절차를 거쳐 신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2021년 포항시 우수 유망 강소기업 선정기업은 제일산기, 한승케미칼 등 총 11개사이며 이들은 성장 로드맵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지원,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매칭 등의 직접 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와 같은 연계 지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강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1948년 민간인과 일부 군경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해 서장수 유족회장과 유족회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시청 직원들과 법안이 통과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여수시는 특별법 통과 다음 날 여순 사건 여수 유족회와 시민추진위원들을 모시고 여순시간 희생자 미령비를 찾아 특별 제작한 여순 사건 특별 법안명이 기재된 족자를 재단에 올려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법안 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과 지역 대표들을 모시고 경과보고와 명예시민증, 감사패 수여 등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완주군은 아동 친화도시 2.0을 추진해 아동 청소년 중심의 선별 보편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아동 청소년들의 권리를 강화한 아동 친화 도시 2.0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소외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 안정망 강화에 힘을 썼다면 이번 친화 도시 2.0에서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아동 청소년 중심의 선별 보편 정책을 확대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홈 부주퍼슨 사무소를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정책 조정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모든 아동 청소년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다양한 참여와 수고 과정을 거쳐 민주시민의 구성원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완주군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전북은행이 전주시와 함께 탄소 중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은행인 전주시와 함께 저탄소 녹색생활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주시와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상호기간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친환경 금융 관련 추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금융계를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기후변화 대응 위기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은행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군산 경암동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군산 경암동 지역이 선정돼 활성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군산시 경암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인정사업 방식으로서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지구는 군산 경암동 노후행정센터, 인접초급 유후 공간을 활용해 행정복지센터와 생활 SOC 복합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024년까지 총 2,065억 원이 투입되어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독일 서부 지역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5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로 밀어닥친 급류는 주민과 구조대, 가옥을 휩쓸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에 따르면 라인 강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저기압 베른트가 나타난 게 시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해 소도시를 덮쳤습니다.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1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강우량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라인란트 8추주 등 독일 서부 지역에서는 수십 명이 숨지고 실종됐고 독일 서쪽의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갈 마지막 동승자는 네덜란드의 18세 예비 물리학도 청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자사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탈 마지막 동승자가 대학 진학을 앞둔 올리버 담원으로 결정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담원은 부동산 금융시장 투자회사인 서머셋 캐피털의 파트너스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아버지 조스 담원이 경매에 참여해 따낸 티켓으로 아버지 대신 우주여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담원이 얼마의 티켓을 낙찰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악의 폭동과 약탈 사례가 계속되면서 우려했던 식품 공급난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위 사태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투옥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정치 시위였지만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백 군데 상점과 업체들이 약탈당했고 주요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심지어 물류 기능까지 마비돼 식료품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상당수 물류 창고가 털렸고 수출입 컨테이너 야적장에 폭도들이 난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파견한 군대는 주로 관공서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고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이 강한 도시 대부분은 여전히 무법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식사 후에 졸리는 건 사실 흔한 일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졸리다면 혈류 문제가 아니라 혈당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식곤증이 당뇨 증상 중 하나라고 하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